영화와 드라마를 막론하고 유독 국내에선 흥행이 어려운 몇 가지 소재들이 있죠. 우주라던가 판타지, 대체 사극같이 거대 자본이 들어가는 컨텐츠들은 유독 그 스케일이나 사전 지식에 대한 요구, 방대한 세계관이 요구되기 때문도 있지만 그만큼 한국의 색깔과 그 정서가 다르기 때문도 있을 겁니다. 그에 비해 스케일이 앞서 소개한 장르들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크지도 않고 세계관이나 기본적인 사전 지식이 많이 요구되는 장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흥행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소재도 있습니다. 바로 킬러라는 소재죠. 근래 킬러들의 쇼핑몰이라는 드라마가 국내외에서 좋은 평가와 흥행도 성공했음에도 좀처럼 한국과 킬러라는 두 소재는 쉽게 붙지 않는 이상한 벽이 있는 듯한데요. 길복순, 더 킬러, 악녀 같은 영화들은 해외에서 이미 비슷한 과거를 가진 주인공과 비슷한 사건들을 더 먼저 더 훌륭한 연출로 많이 봐왔었기 때문에 국내 관객과 시청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죠. 그런 와중에 구병모 작가 동명의 원작 소설 파과를 영화화한 파과가 개봉 전부터 평론가들에게 꽤나 호평을 받으면서 기대감을 부풀리더니 쟁쟁한 개봉작들 사이에서도 높은 예매율을 유지하며 흥행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저 역시 개봉 당일 보고 왔는데요.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은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민규동 감독의 장점이 굉장히 잘 드러나면서 배우들의 연기와 액션이 훌륭했지만 여실히 드러나는 몇몇 한국 영화의 고질적인 문제점 역시 남아있어서 아쉬운 부분 또한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품 파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참고로 저는 아직 구병모 작가의 원작 파과를 읽어보지 못했고 오로지 영화 파과만을 관람한 후 만드는 영상인 부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작품의 결말을 제외한 조금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톱. 네 이름은 앞으로 손톱이다. 거센 눈발이 휘날리는 겨울. 거리를 배회하다 얼어 죽을 뻔한 한 소녀. 이 소녀는 처음 보는 젊은 부부에게 가까스로 구해지게 되고 의도치 않은 사건을 통해 본격적인 킬러, 아니 벌레 같은 인물들을 처리하는 방역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소녀는 60대가 되어서도 조각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업계 전설로 불리고 있는데 어느 날 건조한 그녀의 삶에 어린 남자 킬러 투우가 조금씩 개입하고 집착하게 되면서 청부살인, 일명 방역일과 그에 대한 신념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뜻밖의 인연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결국 조각은 자신이 만들어 놓았던 여러 업보들을 마주하고 자신과 그 밖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합니다. 파과는 제가 앞서 언급한 다른 한국형 킬러 소재 작품들과는 그 출발선이 다릅니다. 킬러라는 소재를 두고 섹슈얼함을 어필한다거나 직업만 킬러일 뿐 대놓고 히어로를 그리지도 않죠. 화려한 합이 켜켜이 쌓인 액션이 압도적이기보단 효율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직 같은 느낌의 킬러를 그립니다. 이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60대 여성의 이 살인청부업 생활이 그 누구보다 건조하고 효율성과 감정이 담기지 않는 이유도 조각이라는 캐릭터성에 기인하죠.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는 문장 앞에 벌레만도 못한 사회를 좀먹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는 미사여구를 붙이면서 자신의 일이 어느 정도는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조금은 위험한 신념을 가졌기에 그녀의 작업은 늘 깔끔하고 문제가 없죠. 불필요하게 전투를 유도하거나 사회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는 인물들을 작업을 지향하면서도 의뢰자의 니즈를 100% 이행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이 인물에 이입하기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를 가능케 하는 부분은 역시 이혜영이라는 배우가 그려내는 조각에 있습니다. 이번 파과를 통해 처음 액션 연기를 한다는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혜영 배우의 연기부터 발성, 분위기, 모든 부분에서 그 노력이 고스란히 관객들에게 전달됩니다. 자신보다 훨씬 덩치가 큰 남자들을 상대로 맨주먹으로 맞서기보단 비녀나 칼, 그 밖에 다양한 다른 기물들을 활용한 액션은 조각이 연륜이 쌓인 업계 전설이면서도 결국 피지컬에선 항상 어드밴티지를 지닌 채로 싸움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라는 점을 사실적으로 그리기 때문이죠. 거기에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 나이가 많고 병까지 있는 누가 봐도 쉽게 보일 법한 위치는 조각을 결국 누군가와 같은 평범한 신체라는 점으로 보여주며 현실성을 어필합니다.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찰 정도로 나이든 신념대로 살아온 여성 킬러와
에너지 넘치고 피지컬도 좋은 젊은 남자의 애중 섞인 대립은 이 작품의 결말이 어디로 향할지 알면서도 충분히 긍정하며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조화이죠. 거기에 민규동 감독의 감각적인 연출과 색채, 비록 청부살인이지만 사회의 쓰레기 같은 인간들만 처리하는 주인공이라는 부분에서 조각을 자연스레 응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두니 관객의 입장에선 충분히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주워다가 이 일 저 일 시키는 것 같아. 우리 일은 악성벌레 퇴치하는 신성한 일. 그럼에도 이 작품은 여전히 몇몇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선 첫 번째, 영화에서 의도적으로 강조한 몇몇 요소들을 작품은 제대로 써먹지 못합니다. 필요에 의한 설정이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 계속해서 손을 떨고 몸이 병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초반부와 다르게 후반부에서 늙고 병든 조각의 모습은 대부분 희석되면서 현실감과 현장감 높았던 작품에 오점을 남깁니다. 또한 잃을 것 없고 신체적으로도 가장 전성기인 시절을 보내고 있는 투우에게 한 가지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지킬 게 있어 누구보다 처절하고 약점을 파고들어야 하는 조각이 이런 점을 놓치고 맨몸으로 부딪히려 하는 부분은 스토리상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투의 몇몇 오만방자하고 일명 플래그를 세운 듯한 대사들은 관객들에게 의도적으로 결말을 스포일러해주는 수준이라 캐릭터는 살렸지만 긴장감을 죽인 요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장감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해도 너무나도 잘 들리지 않는 대사들은 작품의 중요한 정보들을 휘발시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대사가 많은 작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사가 여전히 들리지 않는 한국 영화의 고질적인 문제가 감상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작품의 후반부 마지막 피날레에서 펼쳐지는 액션씬에서 몇몇 장면들은 CG의 아쉬움이 너무나도 크게 보입니다. 이게 단순히 컴퓨터 그래픽 티가 많이 난다 라는 느낌이 아니라 캐릭터의 현실성이 거의 처음으로 크게 무너지는 상황에서 나온 어색한 CG인지라 더더욱 헛웃음이 나오는 거죠. 킬러 영화와 히어로 영화 그 사이에서의 줄다리기에 실패한 느낌이랄까요? 레전드라더니 머리도 세고 주름도 지고 벌써 이렇게 늙으면 어떡해. 내 눈앞에 띄지 마. 오래 살고 싶으면. 그럼에도 작품 파과는 분명 매력적이고 또 만족스러운 영화였습니다. 비주얼적인 부분부터 시작해 배우들의 연기, 미술과 연출은 독립영화의 매력과 상업영화의 장점을 적절히 잘 섞은 영화라는 생각까지 들었고요. 무엇보다 근래 들어서 비교적 공장처럼 찍어내던 비슷한 한국 영화들 사이에서 독특한 포지션을 훌륭히 선점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작품 파과는 어떤 영화였나요?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수의사는 지켜줘야 될 대상이고 난 청소해야 될 쓰레기야. 죽여도 되니? 지옥에서 보자.